삼성전자가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삼성전자마저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도대체 얼마나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왜 삼성전자가 비상경영을 선포를 했을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2022년 금융비용 증가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37.48%가 폭증했습니다. 금융비용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자잖아요. 그것이 말입니다, 2배를 넘어서서 2배 반까지 지금 증가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삼성도 위기를 느낀다는 뜻이에요. 금융비용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금리의 고환율은요, 결국 삼성전자의 비상경영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만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얼마나 늘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은 금융비용이 6조 7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요 14조 265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37.48%가 늘어난 거거든요. 실제로 2배가 훨씬 넘었죠. 6조가 14조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뭐 1, 2천억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8조 2586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거 줄이자,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줄이자. 당연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게다가 재고자산 보세요. 재고자산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21조 4,489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요 27조 974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요 5조 5천억 원이 늘은 거예요. 5조 5천억 원이. 그러면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늘고 8조가량 늘고 그리고 재고자산이 한 5조 5천억, 전체로 따지면 13조 내지는 14조 원의 어떤 비용이 더 발생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니까 삼성도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비상경영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2월 인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부사장급 인사에서 64년생, 65년생을 기준으로 해서요 많이 물러나겠습니다. 이 선으로. 이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인건비 절감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현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금융비용이나 재고비용이 늘어나니까 삼성도 비상경영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경영을 선포해서 도대체 뭘 하느냐? 실제로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진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글로벌 이벤트 운영비 50% 축소예요. 50%나 줄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쇼라든가 이런데 삼성전자 부스를 크게 만들고 말입니다. 전 세계인들한테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뭐 CES 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IT 쇼도 있고요. 또 독일에서 개최되는 각종 산업 박람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운영비를 50%로 줄인다고 하면 이게 마케팅을 그만큼 줄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글로벌 이벤트 출장자도 50% 감소시켜라. 결국은 세계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절반까지 줄인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시장 조사기관이나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 이것도 50%로 줄여라. 쉽게 말하면 컨설팅 이제 최소한으로 받고 시장 조사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직접 해라 이런 뜻이 직접 해라. 여기에다가 전용기 운영도 효율화시켜라. 야 이게 진짜 장난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게 전용기 운영을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은 가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가능하면 해외 출장을 화상회의로 대체해서 출장비를 50% 효율화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 한번 보실래요? 프린트 용지 돼 있어. 프린트 용지. 사무용품이나 소모품까지도 절감해야 된다. 야, 여러분, 그야말로 삼성전자, 굴지의 삼성전자가 사무용품이나 소모품까지도 절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DX 부분이니까 DX가 디바이스 경험이거든요. 이게 뭐 IT라든가 뭐 TV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는 부분에 적용을 이미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을 미리 대비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글로벌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상하는 것은요. 이게 삼성전자의 내년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하는 예상 이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쭉쭉쭉쭉 늘어서 뭐 50조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요. 33조 3,800억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33조 3,800억 원.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29% 30%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삼성전자는 비상경영을 선포를 해서요. 그룹 내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경비 절감, 원가 절감 그리고 재고 소진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 곁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렇게 할진데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다른 기업들도 여러분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비상경영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아예 공식적으로 내놓고 했거든요. 이것은 말입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인트라넷에다가요. DX 부분이니까 디바이스 경험 부분입니다. 비상경영 체제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아예 올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한다예요. 지금 한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은 심상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실물의 어떤 실적, 기업들의 실적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구조조정의 어떤 단초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저렇게 한다면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한층 빨라질 겁니다. 그 말은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넘쳐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삼성전자가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삼성전자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 정식의 1순위로 꼽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어떤 앞으로의 진행 상황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경영 선포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요. 또한 말입니다.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도 호시우보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비상경영을 선포했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시우보라고 하잖아요. 호랑이 눈으로 날카롭게 보면서 말입니다.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투자 자세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시장을 날카롭게 보고요.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